자, 오늘 우리가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오늘 4가지 주제 좀 다뤄볼 거고, 첫 번째는 이제 405단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생물에 관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조금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한 구도는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서 any resource라는 표현이 나왔고, any resource의 예가 이제 food냐 water냐, 그죠? 요런 예들이 좀 나오고, 문장 구도를 이렇게, 요 문장 구도를 이렇게 좀 보면,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고 나서 처음에 이제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원숭이들 연구해보니까 환경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한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또 목이 마르면 이제 그 물 때문에 다툰다라는 거죠. 그죠? 그건 뭐 너무나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in general, anytime more than one monkey in a group sought the same incentive.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incentive란 말은 결국은 뭐예요? resource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이건 다 연결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same incentive 속에는 food하고 water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ncentive라 그래서 우리가, 일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 더 주겠다. 그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센티브 하면 느낌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모티브란 얘기예요. 인센티브란 동기를 얘기해요.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리소스하고 인센티브는 같다고 보면 돼요. 이 문맥에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푸드하고 워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5마리가 있는데, 5마리 중에서, 한 마리 이상이니까 한 마리의 초과의 개념이죠. 원래는 우리는 2마리 이상이라고 하죠. more than one monkey 말은. 그래서 more than이라고 할 때는 one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마리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one or more monkeys 이래도 돼요. one or more monkeys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 more than one monkey, two or more monkeys 이렇게 얘기하죠. two or more monkeys, two or more monkeys.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글자가 이게 너무 작게 돼. 그래서 우리가 모덴이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원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과의 개념 모덴은 less than도 미만의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상 이하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more than 1,000 people 그럼 1,000명 이상인 말은 1,001명부터 우리가 따지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1,000명 초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한 명은 다르다는, 하나는 more than 1은 둘 이상, 그거 항상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상이라 할 때는 two or more, 이런 식으로 or more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아직 목이 완전히 안 돌아져서 그런데, anytime more than one monkey in the group sought the same incentive simultaneous.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바나나는 인센티브예요. 똑같은 바나나를 가지고 막 이제 서로 얻으려고 할 때는, 그러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그 싸움은 주로 공격적 행동을 통해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리소스다.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뭔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뭔가 하도록 하게 하는 게 다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financial incentive죠. Our salespeople are given financial incentives for reaching their quotas. 이 말은 자기 할당량을 채우면은 보너스가 주어진다면 financial incentive예요. 그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예문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special tax incentives, 여기서는 뭐 non-countable. 여기서는 뭐 따로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른 예는 별로 넣어놓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서 예문을, 그거 가지고 보기는 좀 힘들어서,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는 뭐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어요? The promise of job will give Mary an incentive to pass the exam. 그죠? 그러니까, 시험만 합격하면 이제 직장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메리가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할 동기가 생긴 거죠. 시험에 통과할 동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몰입을 이야기하는 인센티브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이제 또 몰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본문에서는 리소스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맥락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센티브는 리소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However, the motivating force of competition for incentives. 또 incentives가 나오죠. 그죠? incentives라는 건 아까 resource를 이야기한다. resource는 불가산명사란 말이에요. resources라고 하지 않고 불가산명사. 그러니까 incentives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얻으려고 막 서로 그 경쟁을 하는 그 동기죠. motivating force.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싸우는 데 있어서 바나나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죠. The motivating force of competition for incentives. 근데 began to be doubted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나나 때문에 꼭 싸우는 건 아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When experiments like Southwick's 이렇게 해서 Southwick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과 같은 실험들 experiments like Southwick's experiment가 생략된 거죠. 그죠? experiments like Southwick's experiment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 지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일일이 사람 이름들 다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experiments like Southwick's 소유대명사를 썼어요. Southwick's experiment. 근데 이제 뭘 연구한 거야? on the reduction of space.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간 줄여버리면 이제 아무래도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5마리가 있던 공간에 15마리를 넣어보세요. 싸우기가 쉽죠. 그러니까 reduction of space를 하나 조건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withholding of foo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빼앗는 거죠. 먹을 거를 빼앗는 거예요. 바나나를 예를 들어서 10개 놔뒀던 걸 3개만 남기고 다 뺏어버려요. 이런 실험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주어져. experiments. 그 다음에 fail to produ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실험을 해보니까 뭐가 됐어요? fail to produce more than temporary increases in intra-group aggression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단 내에서 우리가 inter 이거는 between이었고 intra 이거는 within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5마리 있던 데다가 15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 15마리 사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이 잠시 늘어나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fail to produce more than이니까 그 이상은 안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죠. 5마리 있던 데다가 15마리를 넣거나 아니면 5마리한테 바나나 5개 줬다가 3개 빼앗고 2개만 남겨줬을 때 싸우긴 싸워요. 근데 한 뭐 몇 시간 싸우다가 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바나나 때문에 꼭 싸우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싸울 때 이유가.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왼절에서 보면 experiments like 이렇게 해서 이 실험을 해봐도 이런 결과 이상은 안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잠시 늘어나는 거 이상은 안 나타나더라. 그 문장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되고 항상 우리 물질명사 그러니까 물질명사 나올 때는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주어가 길어지고. 근데 주어 처리만 잘해주면 쉬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과 못 이해하는 사람은 물질명사 처리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질 때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경우들은 이 사물주어를 처리를 잘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적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그 연구를 해보니 사실은 이런 결과 이상은 나오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indeed 이렇게 해서 실제로도 보면 food deprivation 이 말은 아까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withholding of food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the withholding of food 이렇게 해서 동명사로 썼죠. the withholding of food 더라는 정관사를 써서 그게 food deprivation이죠. 그러니까 바나나 뺏은 거. 그러니까 indeed food deprivation not only failed to increase aggression 그래서 이 바나나를 뺏어도 공격적 행위가 늘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경우에서는 실제로는 그 싸우는 횟수도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당연히 싸울 것 같은 더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컨벤셔널 위스덤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실험을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거는 한번 권혁대 씨 한번 그 다음에 문장 Studies of Animals 이 부분은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인더 와일드는 아까는 뭐 실험실이나 이렇게 동물원 우리에서 했으면 이거는 이제 야생 상태에서 관찰한 거죠. 인더 와일드니까. 인위적인 조작이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와일드 상태는 지들이 하는 거 그냥 옆에서 관찰만 하는 거예요. 인더 와일드니까. 동물들을 관찰한 야생 상태에서 그 음식을 제한한 매우 극도로 제한했단 말이에요.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한 그 동물들 연구했을 때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굶주린 원숭이들이 대부분의 그 남아있는 그 여력을 이제 음식을 찾는데 네, 쓰고 그래서 공격적인 이제 공격을 하는데 쓴 힘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싸울 것 같은데 몸이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싸워봤자 서로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도생. 우리가 요새 이야기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을 거 찾으러 나서지 쟤하고 싸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몸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싸워봤자 기력만 낭비해서 결국은 내가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남아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음식물 찾는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의, 이것도 이제 묘한 유전자의 전략적 반응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체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studies of animals in the wild under conditions of extreme food deprivation.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그 어떤 바나나의 양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아까 foraging은 이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음식물 같은 걸 이제 그렇게 된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 Accumulating evidence from later studies of a variety of primate group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라이밋 그룹스는 이제 영장류라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영장류들, 뭐 침팬지, 오랑우탕 이렇게 다양한 영장류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연구를 해서 그 축적된 연구 결과들, 증거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for example부터 중간에는 이거는 뭐 빼버려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번스타인이라는 학자가 한 연구와 같은 그런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도 보면 accumulating evidence, evidence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로 취급하니까 indicates로 되는 거죠. indicates that. 그래서 그걸 보면 뭐라 그랬어? one of the most potent stimuli for eliciting aggression.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patent라는 거는 powerful하다는 거고, patent. 그 다음에 stimuli 자극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 incentive나 아니면 모티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스티뮬라이, 뭐 자극,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싸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뭐라 했죠? The introduction of an intruder into an organized group. 그죠?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왕따 당하는 그 시스템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organized group이라는 건 뭐야? 반의 위계 질서가 딱 잡혀서 짱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체계가 잡혔는데 거기 전학을 한 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 중학교 중2, 중2에 뭐 그 무섭다는 중2 반, 그 반에 이제 어디선가 한 놈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은 체계가 오거나이즈 돼 있어요. 짱이 이렇게 확실하게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애들이 서열 구조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Such introductions result in far more serious aggression. 그러니까 훨씬 더 공격적 행위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보다 그랬어요? Than that produced in any other types of experiments. 이래서 that이라는 거는 이제 aggression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렇죠? 단수니까 aggression을 대신받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aggression produced in any types of experiments. 다른 어떤 종류의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aggression보다도 그게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experiments는 뭐예요? contrive, design to produce competition.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을 하도록, 경쟁이라는 건 결국은 치열하게 서로 갈등을 하도록 일부러 실험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거였죠. 5명 들어갔는데 15명을 넣어요. 그럼 컴피티션이 생겨. 공간에 대한. 그 다음에 5개의 바나나를 줬는데 3개만 남겨 3개만 남겨 2개를 뺀다. 이러면 컴피티션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익스페리먼트를 했을 때보다, 딴 놈을
이 하나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싸움이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죠. 오히려 먹을 거보다 이 관계, 혹은 자기 소위 나발이, 그래서 안 좋은 말이지만 나발이에 대한 그 관념, 개념, 이게 굉장히 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se studies of intruders suggest that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누군가 이제 침입을 한다든가 누구를 외부의 원숭이가 들어왔을 때 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adult members of the same species introduced one another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새끼들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머리가 굵은 애들이에요. 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adult members of the same species 그럼 인간은 인간, 오랑우탄, 영장류는 뭐 이렇게 그래서 서로 처음 이제 맞닥뜨리면 어때요? show considerable hostility.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적대감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아직은 이제 위계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죠. 소셜 오더가 없어요. 누가 더 윈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one must be established 이렇게 했는데 one은 여기서 뭐야? social order죠. social order. a social order must be established. 그죠? 이제 위계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to control inter-animal relationships.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서로 간에 뭐예요? 위계질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서열이 정해져요. 뭐 1위부터 2위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먼저 바나나 먹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원은 social order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특히 부정대명사 원을 쓸 때는 이렇게 부정관사가 있을 때 그래서 social order가 바로 원이다. 원은 social order. 이런 걸 빨리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상 아까 that은 뭐였어요? aggression이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social order는 원으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면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스토리로 읽어야 된다 그래요. 단어를 자꾸 보지 말고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서열 구조가 안 돼 있을 때는 서로 막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야 서열 구조가 정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그 뒤에 한번 마이크 받아보시고. When a single new animal is introduced into an existing social organization. 이 말은 새로운 동물이 기존의 그 사회적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저 서열 구조가 굳어져 있는 게 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죠. 소셜 오거니제이션이니까. 그죠? 오거니제이션이 돼 있다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딱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거나이즈 돼 있다라는 거는 중구난방이고 산발돼 있다는 게 아니죠.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2짜리 어떤 뭐 전학생이 있다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는 걔들은 소열 구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멤버가 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애는 어떻게 돼요? 더 상대방의 적대적인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쟤들은 똘똘 뭉쳐있단 말이에요. 얘는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whereas in the first case aggression established the social order 이래서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요? 서로 이제 다 커가지고 머리가 굵어가지고 서로 만났을 때는 서로 그룹 대 그룹 서로 간에 만났을 때는 소셜 오더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싸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셜 오더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whereas 그에 반해서 두 번째 경우는 뭐라 했어요? resident animals가 누구였어요? 아까 existing social organization에 있던 텃세 부리는 애들이죠. 이미 거기 살고 있던 애들이에요. resident animals. 얘들이 새로운 애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마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ereby, by which니까 which는 앞에 전체.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initially excluding the new animal from the existing social unit. 이래서 the existing social unit이 기존의 자기들의 질서에서 그 새로운 애를 왕따시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 이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응? 이런 구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The simultaneous introduction of several animals lessens the effect. 그 부분은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동시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들어오면은 종류라 그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러면
공격의 효과가 감소되는 거죠. 그렇죠? 분산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if only because. 딴 이유는 몰라도 최소한 이런 이유 때문이다. if only because. 그러니까 if only because는 예를 들어서 because at least because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지만 if for no other reason than if no other better reason than 이래서 이러이러한 것보다 더 나은 다른 이유가 없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은 최소한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 헷갈리게 되는데 at least because 이렇게 생각하세요. at least because at least보다는 at least because 이렇게 고쳐주세요. 최소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이유는 몰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if only because예요. if only because 그거는 이디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여기 예문을 한번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뭐랬어? She needs a job if only because she needs something to occupy herself every day. 그러니까 그 여자 지금 빨리 직장 다닐 필요가 있는데 일자리가 필요한데 딴 이유는 몰라도 최소한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그냥 잡생각 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 심란하고 그런데, if only because she needs something to occupy herself every day.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give her praise. 이래서 걔 좀 칭찬 좀 해줘라. if only because, at least because she has shown up to school on time every day. 최소한 결석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결석하던 애니까 걔는 그것만이라도 그 이유 때문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애들이 이제 나타나면은 공격 효과가 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는 최소한 뭐라 그랬어요? The group divides its attention among the multiple targets. 그러니까 타깃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 한 타깃에 한 놈만 팬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놈을 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if, however, 그 부분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 부분은 뭐예요? if, however. 그럼, 만약에 여러 동물들이 이제 하나의 사회 단위를 이루고 있는 그 그룹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 각 그룹은 다른 그룹에 대항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룹 단위로 싸운다는 거죠.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the several animals introduced to a group이 하나의 주어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중학교에 이제 애들이 전학을 갔는데 집단으로 전학 가면서 얘들이 위계 질서가 짜여 있는 애들이야. 거기도 짱이 있고 2위, 3위 다 있어요. 5명 있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난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 심리구조나 이런 게. 또, several animals introduced to a group. 이러니까, 어느 특정한 집단, 어느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 5명이 한꺼번에 전학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학 가는 애들이 서로 모르는 애들이면은, 이제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얘들이 소셜 유닛이 딱 돼 있는 거죠. 그죠? constitute이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예요? several animals죠. 그룹이 아니라. 왜냐면 복수니까. 그죠? 그래서 얘들이 지들 안에 이미 딱 서열 구조가 돼 있으면 얘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겠어요. 집단 대 집단으로 싸우겠어요. 집단 대 집단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유닛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5대5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But again, no individual is subjected to mass attack.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한 마리 뭐 원숭이라면 아니면 한 명 한 명이 집단 공격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No individual is subjected to. 우리가 지난번에 be subjected to는 원치 않아도 그걸 겪을 수밖에 없게 되거나 그런 고통을 당하거나 이럴 때 쓴다. 그죠? 그 다음에 and the very cohesion of the groups 이런데 cohesion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소셜 유닛을 구성하고 있다 그랬죠? constitute their own social unit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히전이 생기는 거죠. 결속력이 생겨.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같은 경우도 코히전, coherency. 그죠? 일관성이라든가 어떤 통일성, 뭔가 스토리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지 않고 뭔가 코히전이 있어야 되는데 the very cohesion of the groups 이 말은 이제 말하자면 서열 구조가 딱 정해져 있고 서로
끈끈해요. 우리가 소위 끈끈한 서로 간의 그 관계, 코히전이 있기 때문에 preclude는 뒤에 게 배제되는 거죠. preclude. 그러니까 the very cohesion of the groups. 이 말은 서로 이제 집단 대 집단으로, 이 갱들이 싸울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폭 영화들 보면 이제 코히전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지들 사이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컴뱃은 장기화되는 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디비주얼 컴뱃이 생기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longed individual combat 이게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 대 집단으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은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The submission. 요거는 한번 어떤 의미일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진 그룹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지네들이 이제 무릎 꿇는 거 하고, 네. 이게 이제 이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unleashing unchecked aggression on the part of the victorious. 이 말은 뭐야? 아주 이렇게 막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애들이, 얘들은. 이긴 애들일 때 피도 눈물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는 거. 둘 중에 어느 요인이 앞으로 더 있을 추가적인 공격의 강도나 횟수를 줄여준다는 얘기. 어느 쪽이 영향을 더 미친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열 구조가 딱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집단과 집단 사이에. A그룹과 B그룹이 있으면 B그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폭 영화 같은데 B그룹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B그룹이 이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평화가 오죠. 어느 나이트클럽을 장악한 파가 이기고 나서는 평화가 오는데, 평화가 오는 게 그 평화가 얘들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쟤들이 주눅들어서 아니라 얘들이 무릎 꿇고 형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다음엔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계속 더 공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submission이 중요하다는 거죠. submission.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the submission of the defeated group rather than unleashing unchecked aggression on the part of the victorious group. 이게 이제 전체가 주어인데 이 부분은 삽입으로 처리하고 사실은 submission을 주어로 해서 submission reduces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상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다 컴마를 양쪽에 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다 잡아도 돼요. 하나로 다 잡아도 되는데 양쪽에다 컴마를 넣어주면 요거는 약간 삽입으로 구성을 해서 약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걸 본론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애들이 이제 무릎 꿇고 형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서미션 때문에 결국은 강도하고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고 좀 평화가 지속된다. monkey groups,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어떤 것 같다는 거예요. seem to be organized. 일단 서열 구조가 잡히죠. seem to be organized. 서열 구조가 잡히는 이유가 primarily to 가장 1차적인 동기가 어디 있다는 거야? maintain their established social ord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미 체계가 잡혀 있는 서열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rather than to engage in hostilities per se. hostilities in itself.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저놈 패고 싶어서 계속 패는 그냥 적대적인 그냥 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구도를 확고하게 잡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의 어떤 서열 구조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문장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주어 부분이 긴 이런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경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약을 하자면 앞부분에서는 뭐였어요? 우리가 원숭이들이 싸울 때는 보통 먹을 거나 물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가장 오히려 싸울 때 동기는 외부인이 자기네 그룹으로 들어올 때다. 응?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가 이제 잡혀있지 않을 때, 서로 간에 서열 구조가 잡혀있지 않을 때 싸우는 거는 서열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거, 서열 구조를 세우기 위한 거다. 그죠? 근데 이제, 제일 심하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는,
내가 들어가는 집단의 서열 구조가 이미 확고할 때 나는 혼자 단신으로 들어갈 때는 제일 당하기가 쉽고, 집단 대 집단으로 하면 양쪽에 서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집단 대 집단으로 싸우고, 뭐, 그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원숭이들이 이렇게, 먼저 자기의 서열 구조를 정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뭐,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단의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summarize the findings reported in the passage about the effects of food deprivation on monkeys' behavior.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원숭이들한테 먹을 것을 빼앗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본문 내에서 발견된 사실이 있었죠. 연구 결과. 그걸 좀 요약을 하라는데, 아까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앞부분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그때 아까 뭐라 했냐면, 먹을 것을 빼앗으면은 잠깐은 서로 적대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줄어들게 되고, 또 실제로 횟수 자체도 줄어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food deprivation,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근데 이제 아까 본문에서 썼기 때문에 본문에서 썼던 단어를 좀 빼고 싶으면, 아까 the withholding of the food라고도 나왔었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withholding, 그죠? holding, food,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taking food away from, 이렇게 taking food away from monkey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monkeys. 그 다음에, 아까 잠정적으로는, 이제 좀 늘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을 쓰려고 그러면, led to an increase in hostility, 혹은 뭐 aggression이라고 해도 되고, aggression, 뭐 이 말들은 아니면 attack, 이렇게 얘기해서 attacks, 뭐 aggression은 보통 그냥 불가산 명사로 써요. attack은 보통 이렇게 뭐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이렇게. 그래서 hostility도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둘 다 있고 aggression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면, 그래서 in hostility 뭐 이렇게 얘기하고 only temporarily 이렇게 해주면은 부사로 써서 잠정적으로만 그랬다라는 걸 아까 넣어줄 수 있죠. 그죠? but decreased, 뭐 뒤에서 여기서는 오히려 명사로 했지만 decreased, 그 다음에 actual frequencies of 뭐 aggression. 아까 hostility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aggression.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요 부분을 따서 좀 우리가 요약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ummarize the findings reported in the passage about the effects of food deprivation on monkeys' behavior. 이래서 taking food away from monkeys led to an increase in hostility only temporarily. only temporarily 하면 그 뒤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but decreased actual frequencies of aggression. 이렇게 얘기해서 전달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underlined words를 우리가 paraphrase 하라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주어가 상당히 길게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이제 뒤에 이런 게 줄어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further attack이라 그래도 되고, further attack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는 뭐 additional, extra, further하고 같은 말은 extra라고 해도 돼요. extra attacks. 그래도 되고, 아니면 additional attacks. 그래서 additional attacks are, 그 다음에 reduced in intensity. 좀 말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으니까, intensity and, 그 다음에 frequency. 그 다음에, frequency. 그 다음에, not because, but because. 아니면 not by, but by. 이래서 not by 다음에 명사 형태. 그죠? not by. 이러면은 명사 형태. 뭐, but by. 이런 형태로 써줘도 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because로 해서 절을 만들어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not because. 이렇게 하면, not because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제, 그, unleashing unchecked aggression on, 이렇게 해서 무자비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unchecked. 그러니까, 컨트롤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예를 들어서, on the part of the victorious group.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victorious는 triumphant, conquering,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ot because the triumphant, A, 뭐, 부정관사로 씁시다. 뭐, 더라고 하면은 본문 내에서도 처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not because the triumphant group, 그 다음에, are less, willing to, 그 다음에 assail, attack이나 assail, 공격할 의사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가 아니라, but because, 그래서, but because,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까, 뭐, defeated group은 conquered라고 해도 되지. A conquered group. 그 다음에 choose, not to resist라고 해도 되고, 아까 굴복한다 그랬으니까 저항을 거부한다 이래도 되고, 반격하는 거, fight back을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래도 되고요. 그래서, 뭐, resist 대신, 뭐, fight back을 써주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paraphrasing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앞에 명사 형태가 길게 돼 있으면 그걸 갖다 풀어서 서술적으로 고쳐주고,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그 단어에 해당하는 다른 시너님을 써주라는 거예요. 동의어를 주로 써서 그러면 paraphrase가 되니까. 그래서 additional attacks are reduced in intensity and frequency. 이러면, 나중에 추가로 공격하는 게 강도나 횟수에서 떨어진다. 근데 떨어지는 이유가, 승리한 쪽에서 공격을 하려는 의사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not because a conquered group, 이래서 패배한 쪽에서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submission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처리를 해주면, 그걸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패러프레이즈라는 표현 하면 일단은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잡고, 이 명확하게 잡은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머릿속으로 구상하는데, 문장 구조를 원문하고 같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시너님을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이 만약에 구의 형태로 명사 구가 돼 있으면은 나는 그럼 절로 바꿔주고, 절이 돼 있으면 명사 구로 바꿔주고, 이러면 약간 구조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단어의 시너님을 자꾸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victorious, 이 말은 형사로 쓰면은 conquering, 그 다음에 triumphant,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로 하면은 victory나 triumph나,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바꿔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요거는 이제 짧은 질문이고, 배점도 한 2점, 이렇게 해서 빈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부터 내용을 한번 보면, 그 뒤에 마이크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김은영 씨인가? 김은영 씨가 한번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주시죠.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그 기억을 저장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조절한다는 표현이 조금 적절하겠죠. 그래서 modulate, 그 다음에 regulate, control.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호르몬이 뭘 조절한다는 어떤 행동을 더 하도록 말하는. 그 다음에 그것은 it은 뭐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이야기해요. 아드레날린은 혈액에서 뇌세포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라 그러면은 그 기억을 저장하는 걸 조절한다 그러면 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스토리를 생각을 하죠. 생물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몸에서 분비된다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긴장 상태 돌입하고 이럴 때 보통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기억을 저장하는 것도 조절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액에서 그러면은 호르몬이 이 뇌세포로 가야 되는데 뇌세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자, we are faced with an apparent paradox.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모순된 상황에 봉착한 것 같아요. 패러독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how can a hormone that does not act directly on the brain 이렇게 해서 a hormone that does not act directly on the brain 이거는 어떤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김은영 씨, 요거는 어떤 호르몬? 마이크 들고.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 호르몬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뭐 아드레날린이라는 이름이니까 호르몬 아드레날린 말은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인데 아드레날린은 아까 뭐였어? 그 뇌로 혈액에서 옮겨가지 않으니까 뇌에 직접 작용을 하지 않는데 얘가 어떻게 뇌의 기능에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느냐? 그죠? 이거는 패러독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걔는 거기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 않으면서 그럼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패러독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죠? 모순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은 한번, 그 뒤에 마이크 한번 받아보시고, Recently we tested the possibility that one of the hormones actions outside the brain might be responsible. 이 말은? 여기서 더 호르몬은 당연히 뭐야?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으로 그냥 가져가면 되죠. 아드레날린이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뇌 밖에서 아드레날린의 활동 중에 하나가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토리로 읽어 나가면 우리가 말을 이제 좀 더 스토리처럼 해줄 수 있는데 자꾸 품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ne of the hormones actions 이러면은 아드레날린의 작용 중 하나 꼭 이렇게 작용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드레날린이 뇌 밖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뭐 responsible이라는 건 뭐야? might be responsible for 다음에 생략이 된 거죠. for this effect죠. for this effect가 생략됐다면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responsible 다음에 그냥 끝나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생략이 들어있다. 우리말에서도 생략을 많이 하지만 영어도 생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말은 주어를 생략을 많이 하지만 영어는 맥락에서 그 앞에 나오는 의미를 생략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possibility는 뭐요? 그럼 얘가 밖에서 뇌 밖에서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게 우리 기억을 저장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적용 대상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기억을 최대한 늘리고 싶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검증했다. Since one consequence of adrenaline release in an animal, 이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그 중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an increase in blood glucose levels 이렇게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야. blood glucose level이 글루코스라는 게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당은 뇌 활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 충분해야 이제 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수치가 올라간다는 게 혈당치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혈당치가 올라간다는 건 혈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과관계를 알 수 있죠. 아드레날린 분비되면 혈당이 올라간다? 그럼 혈당이 뇌에 좋은 작용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결과적으로 뇌에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가 뭐 3단 논법이라는 거기에 따라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험용 쥐에다가 the effects of glucose on memory 이렇게 해서 기억력에 포도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알아본 거죠. 그죠? 왜냐면 고리가 이제 하나 빠져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since 다음에 이거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죠.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당 수치가 높아져요. 혈당 수치가 높아져요. 근데 혈당 수치가 그러면은 높아졌을 때 이 영향을 포도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glucose injected immediately after training 이게 이제 주어인데 실험용쥐를 이제 막 훈련을 시켜놓고 즉시 이제 포도당을 주입을 했어요. 주입을 해놓으니까 memory tested the next day. 이래서 다음날 쥐의 기억력을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근데 그 실험한 기억력이 증가했더라는 거예요. 좋아졌어요. 그죠? 인핸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글루코스는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잊어버렸을 텐데, 그 다음날, 이제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additional evidence. 그게 이제 하나의 evidence였죠? 근데 이제 또 추가적인 또 증거니까 이제 두 번째 증거. additional evidence was provided. 두 번째 증거가 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negative finding이에요. negative finding. 아까는 positive finding이었어요. 근데 negative finding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뒤에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왜냐면은 콜론이 있으니까. 응? 콜론이 있단 말이에요. negative findings. 이렇게 얘기했고, drugs called adrenergic antagonists. 이렇게 얘기해서 뭐 발음이 조금 힘들고 그런데 아드레날린 뭐 기량제 혹은 뭐 차단제, 엔테거니스트는 이제 반대한다는 거죠. 엔테거니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뭐 생물학적인 내용에서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이제 적어놨는데 기량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용체라는 게 리셉터예요. 일단 뭐 수용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단백질 분자인데 수용체라는 거는 약물 분자하고 결합하는 부분, 약물이 우리가 효과를 일으키는 거는 이 리셉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물 분자하고 수용체가 리셉터라는 수용체라 그러니까 뭐 조금 그렇지만 서로 결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용체와 결합은 하지만 그 뭐 역할을 차단하는 것을 이 기량제, 엔테거니스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체는 리셉터를 보면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에거니스트라는 게 엔테거니스트하고 같은 말이긴 한데 에거니스트 요거 가지고는 좀 리셉터 달라붙는 게 여기서 보면 리셉터 이게 좀 글자가 선명한 걸 좀 보고 싶어서 그랬지만 바이오케미스트리 위키피디아 여기서 한번 봅시다. 2번이 리셉터라 해서 요 2번들 요게 리셉터고요. in biochemistry and pharmacology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화학 부분이나 아니면 양리학 부분에서 보면 a receptor is a protein molecule. 그래서 수용체라는 건 단백질 분자예요. 프로틴 말러큐리에요. that receives chemical signals from outside the cell.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포가 있으면 세포의 외부에서 화학적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레고 블럭이 두 개가 맞으려면 구멍과 돌출된 부분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 리셉터하고 약물하고 딱 맞아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When such chemical signals bind to a receptor, 그러니까 이 생화학적인 화학적인 신호가 수용체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they cause some form of cellular tissue response. 그래서 세포나 조직에 반응이 나타나고, for example, 예를 들면 a change in the electrical activity of a cell. 이래서 이제 세포에서 전기적 활동을 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In this sense, 이런 점에서 보면 a receptor is a protein molecule. 아까 단백질 분자라는데 that recognizes and responds to endogenous chemical signal. endogenous인가 외부인가 아마 그래. from within, within. 이래서 내부에서 나타나는 거, endogenous. 그래서 내부의 chemical signal에도 이제 그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한다. 뭐 이러면서 좀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리셉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약물인데 그 수용체하고 결합은 하되 이제 차단하는 아드레날린을 차단하는 거. 그럼 아드레날린이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하는 거죠. 아드레날린 차단하는 거. 이런 약이 있단 말이에요. 약. 근데 이 약이 그다음에 휘치절은 뭐 이거는 뭐 저 삽입을 해 놓은 거니까 휘치블락 peripheral adrenaline receptors. 요거는 이제 삽입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drugs disrupted 이렇게 되는 거죠. drugs disrupted adrenaline's ability to regulate memory. 아까 뭐랬냐면 아드레날린이 우리의 기억력을 이제 조절한다 그러는데 기억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약물이 들어가서 아드레날린 기량제라는 아드레날린의 역할을 차단하는 약이 들어가서 아드레날린의 역할을 차단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but did not affect memory enhancements produced by glucose 이렇게 얘기해서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 글루코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억력의 어떤 강화 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넣어도. 근데 이 글루코스는 뭐예요? That was not stimulated by adrenaline.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자극하지 않는 그런 글루코스. 그래서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ch block peripheral adrenaline receptor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아드레날린의 주변부 수용체, 주변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adrenergic antagonist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다. 이 아드레날린을 차단하는 이 약이 adrenaline's ability to regulate memory 이렇게 얘기해서 아드레날린 기억력을 조절하는 아드레날린의 능력은 차단했지만 but 이렇게 bus에서 끊어줘야 되겠네요. 헷갈릴 수가 있겠네. but 그 다음에 did not 이렇게 did not의 주어는 drugs죠. but did not 이렇게 색깔을 drugs가 drugs disrupted but did not affect memory enhancements produced by glucose that was not stimulated by adrenalin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이것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these results are as they should be.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나타날 결과였어요. They should be, as they should be. If adrenaline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고 memory modulation by increasing blood glucose levels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포도당 수치를 높여가지고 기억에 대한 어떤 조절 능력을 만약에 아드레날린이 영향을 미친다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affect 이렇게 affect 그래서 affects가 돼야 되겠죠. affects if adrenaline affects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affect라는 동사 앞에 나왔던 affect가 이번에도 또 하나 쓰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걸 보여주면 그것이 역으로 뭔가 작용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 파인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잠깐 보면, 여기서 이제 설명, 여기 잠깐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을 것 같아서, positives in negative results, negative towards negative results.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반대 경우를 상정을 해서 그게 아니라면 강조해서 긍정하는 결과를 얻는 게 네거티브 파인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뒤에 두 개의 지문이 있는데 하나는 요거는 이제 아동 발육에 관한 거. 그래서 그거고 또 맨 마지막 게 거는 이렇게 보시면 요번에 이제 한강이란 작가 이제 채식주의자로 요번에 멘부커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관한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거는 요약 숙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거기 3번 문제부터 거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이제 발달 상황에 관한 거, 특히나 이제 아동들의 어떤 윤리의식의 발달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the age at which young children begin to make moral discriminations about harmful actions committed against themselves or others.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사실은 age예요. the age. 7살이냐, 5살이냐, 계속 나오죠. age has be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at which에서 which는 at the age니까 그 나이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t the age.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 harmful action이라는 게 이제 뭐 엄마가 매를 드는 것도 자기한테 harmful action이고 여러 가지 유형의 자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게 한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나이 때 언제 도대체 몇 살 때냐 그 age예요. 주어는 at which에서 관계대명사절이 길게 나오는데 그랬을 때 뒤에서 이거 절을 가지고 끌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을 분리하라 했죠. 분리하라고. 그래서 the age has been the focus of research, recent research into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런 점을 연구하는 데서 초점은 그 나이였어요. 나이. 근데 그 나이대가 무슨 나이라 그랬어요? 애들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별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7살이냐 12살이냐 이 말이에요. 그 나이. 이 나이가 최근에 이제 moral development of children 아이들의 도덕적인 어떤 의식의 형성 그 과정 발달 과정 거기에 대한 연구에서 초점은 나이였어요. the age예요. age.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to which, at which, 뭐 in which 이러면서 to the extent tha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조금 헷갈리는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에. 그러니까 그 형태들은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한 번 더 끼워 넣어준다. 제일 간단한 원리. at the age라고 하고 두 번째 이 부분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한다. at the ag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until recently 우리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child psychologists 아동 심리학자들은 pioneer developmentalist 존 피아제 이래서 우리가 피아제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아동 발육 분야의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존 피아제의 이론을 계속 그 찬성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가설은 이래요. In his hypothesis 그래서 because of their immaturity 아이들은 아직은 이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children under age 7살 미만의 아이들은 do not take into account 이래서 목적어가 the intentions of a person committing accidental or deliberate har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뭐 그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했을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 거는 사실은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우연히 한 거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죠. 그런 의도를 그 판단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7살 미만은. 그래서 7살이면 우리 나이로 서양 나이니까 이제 8살 요 정도 되겠죠.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그때는 피아제는 애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거 모른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But rather 그보다는 뭐냐면 simply assign punishment for transgressions 이렇게 이거는 아마 실험을 하면서 transgression이라는 게 함이죠. 그 일탈하고 좀 잘못한 행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assign on 이렇게 되는 assign 그걸 이제 판단을 그 assign은 할당하고 어디다 지정해두고 이런 건데 이런 걸 그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한다 이 말은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on the basis of the magnitude of the negative consequences caused 이래서 the negative consequences caused가 이제 그 아까 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뭐 매를 맞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야단을 맞았다든가 그로 인해서 트랜스그레션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이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피아제에 따르면 뭐라 했어요? Children under age 7 occupy the first stage of moral development. 이래서 7세 미만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 도덕성의 발달에 있어서 첫 단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which is characterized by 그 단계의 특징은 which is characterized by 이러면 이제 특징은 moral absolutism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도덕에 있어서 그건 뭐냐면 엄마가 이야기한 건 반드시 들어야 돼 이런 거죠. rules made by authorities. authorities는 엄마죠. 제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엄마가 뭔가 너
밥 먹기 전에 사탕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사탕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모럴 앱솔루티즘이에요. 응?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절대주의적인 거는 상대성하고 다른 절대성이에요. 모럴 앱솔루티즘. 이래서 도덕의 절대성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말한 건 꼭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immediate justice 이 말이에요. 응? 엄마가 사탕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탕을 먹으면 바로 이제 처벌이 따르는 거죠. 퍼니시먼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3일 동안 사탕을 안 준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7살 미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until young children mature, 애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성숙해질 때까지는 their moral judgments are based entirely on, 이러니까 아이들의 도덕적 판단은 오로지 기준이 뭐예요? based entirely on. 오로지 기준은 이러면 뒤에 명사 형태 하면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못못에 의해서 뭐 바탕을 이룬다 이렇게 하지 말면. 그러니까 오로지 기준은 뭐냐면 the effect예요. 효과. rather than the cause of a transgression.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탈 행위를 하면 아이가 뭘 잘못을 저지른 거죠. transgression. 잘못을 저지르면 원인을 따져보기보다는 그 효과,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However, in recent research,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kids found that 6-year-old children not only distinguish between accidental and intentional harm. 이래서 우연히 발생한 어떤 뭐 그 해나 혹은 의도적인 해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살짜리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judge a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judge ASB. 이렇게 얘기해서 intentional 함은 더 naughty하다 이 말은 더 잘못됐다는 걸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But also judge intentional harm as naughtier.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naughty children 이렇게 가면 버릇없고 이런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의도적으로 그 해를 끼쳤을 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Regardless of the amount of damage produced. damage produced가 그 effect죠. 처음에 6살 미만까지는 이제 6살만 돼도 그걸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성과 규모나 결과에 상관없이 의도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6살만 돼도. 자, 그 다음에 both of these findings seem to indicate that, 이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Children at an earlier age than Piaget claimed. 그래서 피아제는 이제 7살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보다 더 어린 나이에 advance into the second stage of moral development. 2단계로 벌써 진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moral autonomy. 이래서 도덕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moral autonomy.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뭐랬죠? In which they accept social rules but view them as more arbitrary than the children in the first stage.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거기서 보면. 응? 그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제 moral autonomy라는 건 뭐예요? moral absolutism에서 벗어나는 거죠. moral absolutism 뭐예요? 이건 무조건 선이야 이게 아니라 엄마가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꼭 지켜야 돼 이 말이 아니라 엄마가 부당할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moral autonomy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moral autonomy가 생기면 자기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는 they accept social rules. social rules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모럴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규칙을 받아들이긴 해요. 엄마가 밥 먹기 전에 사탕 먹지 말라 그러면 받아들이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view them as. 이래서 social rule을 뭐라고 생각해? more arbitrary. 이건 너무 arbitrary 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비교 대상은 more than이니까 two children in the first stage. 그래서 first stage는 아직은 엄마 말을 무조건 듣는 애들에 비해서 이때가 되면 저거는 엄마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arbitrary 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타당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왜 이러면서 이제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아까 소셜 룰이 arbitrary 하다는 거는 명확한 이성이나 어떤 공정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arbitrary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arbitrary는 그래서 arbitrary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만약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렇게 보면
not planned or chosen for particular reason. 이 말은 이제 특정한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뭐 이렇게, an arbitrary number has been assigned to each district.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냥 규칙성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번호나 붙여놨다는 거죠. arbitrary. 그죠? 그 다음에, I don't know why I chose that one. It was a completely arbitrary decision. 나도 그걸 내가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그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전혀 아무 생각 없이, completely arbitrary. 그 다음에, done without concern for what is fair or right.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할 때. 한번 읽어보면 뭐야. Although arbitrary arrests are illegal, they continue to occur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이거는 이제 임의 동행이라고 해서 우리도 뭐 임의 체포 이래서 함부로 법적 근거 없이 체포하는 게 불법이긴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arbitrary라 그럴 때는 근거가 없는 거죠. arbitrary. 응? 이 arbitrary는 뭐예요? 엄마가 사탕 먹으라고 사탕 먹지 말라고 했던 소셜 룰이 엄마 멋대로야. 이거는 원칙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arbitrary. 이때 이제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 부분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Kids research raises two key questions for developmental psychologists about 이렇게 해서 two key questions about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이 for developmental psychologists 이 말은 이제 아동 발육 심리학자들로서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야. 문제는 children under age 7. 그러니까 7살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의문이 생기는데, 하나는 do they recognize justifications for harmful actions?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한테 뭔가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제공하면은 그걸 수긍을 하느냐는 거야. 응? harmful action은 뭐예요? 엄마가 내가 30분 전, 밥 먹기 30분 전에 사탕을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는 harmful action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로서는, 그 밥맛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면 애가 안 먹고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을 애가 아느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do they make distinctions between harmful acts? harmful acts라는 거는 자기가 봤을 때 harmful act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좋은 harmful effect일 수도 있죠. harmful acts일 수 있죠. harmful acts that are preventable, harmful acts that are preventable, 이거 하나고,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하고 those acts that have unforeseen harmful consequences.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없어서 그냥 결과적으로 나쁜 그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느냐, 구분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뭐라 했어요? Justifications excusing harmful actions,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애들이 이제 정당한 근거를 인정을 해주느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불이익을 당했다, 뭐 harmful action 불이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불이익을 자기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excusing 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근거, 여기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public duty. 첫 번째는 public duty.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래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음식점에서 너 뛰어다니지 말고 뭐 네가 하고 싶은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퍼블릭 듀티에 대한 이제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퍼블릭 듀티. 그다음에 이제 셀프 디펜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 친구가 먼저 날 때렸어요. 그래서 자꾸 맞을 수는 없어서 한 대 때렸는데 그놈이 울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는 장면을 보고 우리 엄마하고 걔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나를 나무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셀프 디펜스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로보케이션도 제가 먼저 나를 건드렸단 말이죠. 프로보케이션. 이런 경우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불이익이 있었더라도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의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children are capable of considering whether or not an aggressor's action, 말이 좀 거창해서 뭐 이럴 것 같지만 aggressor's action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준 사람의 행동이 public duty일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럴 때는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애들을 보면 Bonnie wrecks Anne's pretend house.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이제 상황이 주어진 거지. 연구를 하면서 본이라는 애가 N의 것인 그 임시 프리텐 하우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가짜 집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천막처럼 집 안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그 안에서 있는 걸 좋아하죠. 일종의 이제 가짜 집인데 프리텐 하우스인데 이제 이런 것들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리텐 하우스 이런 것도 있다면 집 안에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이라는 애가 와서 N 거를 부쉈단 말이야. 넘어뜨렸단 말이야. 그랬을 때 반응이 달라요. Depending on whether Bon did it so somebody won't fall over it.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사람이 잘못하면 부딪혀서 거기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because Bon wanted to make Anne feel bad. 이거는 의도적으로 걔한테 내가 하여튼 쟤한테 해코지 좀 하려고 이랬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Thus 그래서 A child of 5 begins to understand that certain harmful actions, though intentional, 이거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넘어뜨린 거지만 그런 그 남한테 해를 끼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애들 다칠까봐 누가 넘어질까봐 이런 이야기했으니까 the constraints of moral absolutism 이렇게 해서 the constraints of moral absolutism이라는데 moral absolutism이라는 constraints limits 말이 제약하는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저렇게 해야만 된다는 어떤 도덕적 그 절대주의의 그 제약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의 아이들의 판단에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자기네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어른이 이야기했으니까, 엄마가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Psychologists have determined that 이렇게 해서 심리학자들의 판단은 뭐냐면 during kindergarten 이 유치원기 정도 우리가 K-12라 그래서 미국은 초등학교 1학년 전 단계가 이제 kindergarten인데 그거는 공교육의 하나의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규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kindergarten부터. 그래서 kindergarten 시절 이 유치원 시절에는 children learn to make subtle distinctions involving harm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미묘한 차이점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래서 섬세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리라는 학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달리라는 학자가 볼 때는 observe that 이렇게 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commented that 이렇게 보면 돼요. observe that. observe는 관찰한다는 의미도 있고 대절이 나올 땐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observe observe 이 말은 이거는 이제 관찰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또 class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관찰했다. 이런 식의 얘기고. 그러니까 observe 다음에 목적어가 올 때는 관찰한다는 의미로 쓰고요. 그다음에 make a comment도 목적어가 올 수는 있죠. 또 pain she observed is already starting to feel. Looking around at the shuttle doubt he observed that. 근데 이제 그때는 대절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대절이 이렇게 아니면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make a comment 이렇게 자기가 뭔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looking around at the shuttled houses, he observed that the island was entirely different in the wint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닫혀 있는 집들을 쭉 둘러보면서 겨울에는 완전히 달랐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celebrate, observe. 이거는 이제 celebrate의 의미를 쓸 수 있죠. We'll observe Independence Day at home this year. 금년에는 이제 독립기념일을 집에서 이제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이거는 준수한다는 거고. 그래서 the game will continue only when both teams agree to observe the rules. 규칙을 서로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해야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 여기서도 이제 commented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달리 commented that 이렇게 얘기했고 among acts involving unintentional harm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은 이런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때, 6-year-old children just entering kindergarten. 그래서 이제 막, 유치원에 가는 6살짜리 아이가, could not differentiate between foreseeable, and thus, preventable harm.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foreseeable and thus preventable harm이 하나예요. 근데 헷갈리는 게 이제 컴마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삽입된 구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foreseeable harm. 이 말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 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nd thus preventable은 추가적으로 정보를 준 거고, 여기서 foreseeable and preventable 뭐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개를 대등한 관계라고 보는 거랍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약간 추가적인 정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마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야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 없지만 의도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응? 그거 하고 그 다음에 unforeseeable harm for which the perpetrator cannot be blamed. 응?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도저히 그 돌발적으로 인텐션으로 하지 않고 액시덴트를 해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한테 탓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없다고 봤던 거죠. 이렇게 unintentional harm일 때는. 그 다음에 그런데 7 months later 불과 7달 뒤 이렇게 되니까 6살짜리가 구분을 못했는데 7달 뒤에는 Darlie found that these same children 그 구분을 못했던 바로 그 아이들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그래서 demonstrating that they had become morally autonomous.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응?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6살 정도일 때하고 요 무렵이 7살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 7개월 사이에 그만큼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걸 좀 볼 수 있어요. 자, paraphrase the underlined words properly by using your own words. 이렇게 얘기해서 paraphrasing을 하는 건데, 여기 뭐라 했냐면, they accept social rules. 이렇게 얘기해서, they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second stage에 있는 아이들이죠. 어? 아까 children in the first stage에 비해서 children in the second stag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hildren in the second stage. children in the second stage. 뭐 구태여 이야기하면 moral development나 이렇게 moral development 그다음에 아까 accept social rules 이랬으니까 조금 말을 바꾸면 뭐 embrace social norms 이래도 돼요. social customs나 social norms나 social rules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embrace social norms but make their own decisions. 아니면 judgment, 이래, make their own judgment, 그 다음에, 뭐라 했어? on the validity of the rules. 타당성이나, 이렇게, validity of the rules. 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뭔가 규칙을 세워놓고 그걸 받아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비트러리하게 본다는 건 저건 엄마 자기 멋대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걸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면 거기다 좀 비교급을 넣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children in the second stage of moral development 아니면 moral을 바꿔주면 ethical development 대신에 growth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ethical growth, 이렇게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약간 성장하는 데 있어서, embrace social norms, but, make their own judgments, on the validity of the rules, make their own judgments more on the validity, make their own judgments more on the validity of the rules than the children in the first stage. 이렇게 얘기하면 첫 단계 아이들에 비해서 이런 것에 따라서 더 판단을 한다. 응? 이렇게 되고 second stage로도 되고 in the next stage of ethical growth. 이렇게 얘기해서 2단계 아이들은 첫 단계에 비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then write two consecutive words which correspond to ethical capacity described by the underlined words. 이렇게 해서 이제 밑줄 친 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 어떤 도덕적인 판단 능력, 여기에 맞는 단어를 이어서 두 개를 고르라 그러면 moral autonomy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moral autonomy. moral autonomy. 아니면 맨 뒤에 형용사 형태로 해서 morally autonomous. 그것도 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죠. 명사 형태로 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형용사라는 개념뿐이지 의미는 똑같이 morally autonomous.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의 그 행동이 arbitrary라고 느낀다는 건 자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뭐, 한강이라는 작가에 관한 거니까, 문학에서 한 번쯤 나올 만한, 그쵸? 뭐, 좀 특이한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관심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어떤 요소든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주목해보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코노미스트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관련 기사들을 쭉 보면서 공통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정리해서 나중에 요약하거나 아니면 뭐 지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 패러프레이징을 하거나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쯤은 주목해 볼 만한, 나중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데, 그죠?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는 뭐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추는지는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70주제 제가 조금 이렇게 사서 읽다가 지금 말하는데, 뭐, 뒷부분까지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one of the most erotic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만큼, 그런 요소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서 상당히, 이번, 시즌이라는 건 요번에 상을 주는 그 시즌을 이야기하는, 요번 해, 이래도 돼요. 이번 해에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 one of the most erotic. 그렇다고 뭐 자극적인 묘사가 있어서 일화릭이 아니라 분위기가 굉장히 일화릭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굉장히 단편이죠. 뭐 요번에 책 자체도 얇은 데다가 거기 3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A Slim South Korean Work About a Woman Who Forsake은 이제 더 이상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forsakes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육식을 포기하는 그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고, 요번에 이제 맨 부커상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fiction after fiercely contested final judges meeting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그 심사위원들 간에 치열한 그 이제 공방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다. after fiercely contested. 결과는 만장일치였지만 그래서 상당히 작품들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우열을 가리다가 결국은 이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이고, that pitch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미팅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that pitch 이렇게 얘기해서 원래 피치라는 거는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 이번에는 이런 책들이 경합을 벌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쟁쟁한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뽑았고, 그 다음에 데보라 스미스, 요번에 뭐 28, 9,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통해서 요번에 선을 보였는데, 한국어는 이제 7년 전에 그 배우기 시작했다는, 7년 만에 개가다. 이런 식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가 공부로 익힌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한국에 왔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뭐 뛰어난,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The vegetarian has been praised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우리가 이제 대서양의 양쪽이라는 건 미국과 영국 모두죠. 그래서 both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이런 얘기. 그래서 both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이래도 되고, UK 대신에 원래 유럽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영국에서 먼저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both sides of the Atlantic 이렇게 얘기할 때는 미국과 영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each with a different narrator 이렇게 해서 화자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before my wife turned vegetarian, I had always thought of her as completely unremarkable in every way. 그래서 내 아내가 이제 채식주의자로 돌변하기 전만 하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내 아내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응? This subversive act, inspired by a dream, fractures the family life of the heroine, 영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this subversive act가 뭐예요? 채식주의자로 변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forsaking eating meat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식을 포기한 거. 이게 이제 this subversive act. 그래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subvert라는 동사는 뭔가 기존에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이제 거부하거나 뒤집거나, 그렇죠? 그래서 subvert, 잠깐 철자가, 뭐 좀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trying to subvert 그런 식으로 다른 말로 subvert.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this subversive act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을 한 동기가 꿈이었어요. 꿈을 꾸고 나서 inspired by a dream, motivated by 이 말이에요. inspired 영감 받았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동기는 inspired by 꿈이 있었는데 fractures the family life of the heroine 이렇게 해서 여주인공의 이제 가정 생활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거죠. This subversive act, 그래서 육식을 포기하기로 한 이런 돌변한 행동, 아니면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이 붕괴되게 되는데, her rebellion takes an increasingly bizarre and frightening forms, 이렇게 얘기해서, 기존에 평범했던 여성에서 이제 일종의 반기를 든 셈인데, 이런, 그 자신의 어떤, 행동이 점차 상당히 좀 기괴하고 상당히 놀라운 좀 이렇게 그 기괴한 형태를 띠게 돼요. take on forms 이 말이에요. take on은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응? 그다음에 이거는 maelstrom이라는 단어는 발음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maelstrom. 자, 거기 그 발음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Maelstrom. 그래서 maelstrom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Maelstrom. 그래서 그런 상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She was caught in a maelstrom of emotions 하면은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In a maelstrom of emotions. In a maelstrom of emotions.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이럴 때 caught in a maelstrom of emotions. The maelstrom of war 이러면 전쟁의 아비규환 이러면 되겠죠. The maelstrom. 그 다음에 a maelstrom of activity 하면은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숨가쁜 여러 가지 활동이 되겠죠. A maelstrom of activity. 그죠? 항상 이미지를 만들어야 우리말이 나오는 거예요. maelstro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뭐야? turns into a maelstrom of violence, shame and desire.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그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나 어떤 수치심 그리고 욕망이 그 한데 어우러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평범한 관계였어요. 평범한 그냥 일반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옆집 가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채식주의 선언 하나로 그 가정이 폭력과 수치심과 욕망의 덩어리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섞여 있는 상태다. maelstrom. 이게 이제 막 그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보이 텅킨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 맨부커 인터내셔널 프라이즈의 그 이제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뭐랬냐면 In a style both lyrical and lacerating, the story reveals the impact of this great refusal both on the heroine herself and on those around her. 이래서 스타일 자체는 서정적이면서도 굉장히 풍자적이고 신랄해요. lacerating하다. 우리가 lacerating의 말은 very harsh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한번 보면
동사로, 여기서 한번 동사로 먼저 볼까요? lacerated. Lacerate. Lacerate. 그래서 lacerate. Lacerate.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아주 깊이 이렇게 베거나 상처를 내거나, the broken glass lacerated his feet.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유리가 깨진 유리 조각에 발을 심하게 베었다. lacerated. 근데 이제 figurative를 하겠으면 한번 이건 뭐예요? Her cruel remarks lacerated his feelings. 그죠? 그 잔인한 그 한마디가 뭐 비수를 뭐 꽂았다. 뭐 이래도 되고 잔인한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이 난도질 당했다. 뭐 이래도 되고 기분이 완전히 뭐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그녀의 잔인한 그 말들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녀의 뭐 잔인한 말들이 그 사람을 비수처럼 꽂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비수가 뭐 상처를 주듯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랄한 이런 스타일을 통해서 이 소설에서는 뭘 나타낸다 했어요? The impact of this great refusal. 육식을 하다가 완전히 채식으로 우유까지도 안 먹는다는 건 엄청난 기존 사회에 대한 반기를 드는 거죠. This great refusal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한테? 여주인공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남편, 뭐, 아버지, 주변 모든 인물한테 미치는 영향이죠. The impact on somebody. The impact on somebody. 그걸 나타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아주 신랄하고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스타일을 통해서 이번 소설에서는, 육식을 포기하기로 한 과감한 결정이 여주인공 자신과 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 As young as father tries to force feed her.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친정아버지는 억지로 먹이려고 하겠죠. force feed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남편은 또 이혼하고 떠나요. 이런 과정에서 더 노벨라, 우리가 단편 소설이니까 노벨라죠. 더 노벨라, 이 소설은 veers fro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veers from. 그래서 처음에는 평범하게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방향을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 다음에 on, and on 이 말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소설이 도메스틱 드라마였어요. 도메스틱 드라마는 뭐예요? 한 가정 내에서의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도메스틱 드라마예요. 도메스틱 드라마. 드라마는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는 거죠. 슬픔과 애환과 뭐 절망과 행복 이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가족 내에서의 소용돌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찻잔 속에 태풍을 지나서 이제 태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변하냐면 아티스틱 패러블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어떤 예술적인 일종의 우화의 모습으로, 그래서 상징성의 메타포로 이제 크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티스틱 패러블이.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인 의미에서의 메타포로 작용하기 시작하다, and on. 거기서 더 나아가, and on. 그 다음에 in a long drawn out silent scream 이 말은,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에 삽입된 거니까, and on to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냐면, a meditation on literally becoming a tree.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모든 폭력성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진짜 나무가 돼야만 모든 폭력에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나무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말라가고 이제 살도 빠지고 이제 나무가 돼가는 화석화의 과정,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사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나무가 된다는 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싶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메디테이션하게 만든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그러니까 이 소설은 처음에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듯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예술적인 메타포적 요소로 작동하는가 싶더니만 나중에 결국은 말 그대로 진짜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in a long drawn out silent screa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침묵의 비명을 절규를 하는 거죠. 근데 drawn out이니까 뭐예요? 계속 질질 끓는 거예요.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자기 안에서
소리 없는 절규를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된다. 응? 그러니까 한강의 그 발언은 나중에 보면 I wanted to describe a woman who desperately didn't want to belong to the human race. 이렇게 해서 절대 그 오늘날의 인류의 그 소속이 되는 걸 거부하려고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humans commit such violence.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은 그런 폭력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고, Miss Han, a celebrated writer who has been publishing fiction and poetry for more than 2 decades.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뭐 시와 소설을 모두, 써오면서 작업 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almost entirely unknown to English speakers.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들한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어요. 근데 When the Vegetarian was published by 이러면서 그때 이제 채식주의자가 2015년도에 발간이 됐다. 응? 이런 얘기고 발간 당시만 하더라도 무명에 가까웠다. 영어권에서는. 근데 The novel had an unusual path to publication. 이래서 이 소설이 출간에 이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unusual path.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스 스미스, 아까 번역자인 데브라 스미스가 이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4년 전에 자기가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중에 읽게 됐어요. 한국어판을. 그리고는 이제 샘플을 번역해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출판사에서는 10페이지, 처음에 이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만 읽고 벌써 자기네들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Who was won over? Win somebody over는 persuade 하는 거죠. 그래서 the first 10 pages 이렇게 해서 10페이지까지만 딱 읽고 나서 이미 출간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Who was won over?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in an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earlier this year, 금년 초에 이제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작가는, 이 소설의, 그 영감은 1980년 이제 광주 민주항쟁에서, 자기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ascination은 여기서 interest예요. interest in. Her strong interest in. Fascination이라고 해서 매료 이런 말 우리 쓰면 여기서는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별한 관심.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그 80년을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그 이야기고, 그래서 광주 유혈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고. Though she was just 9 at the time, 그 당시 이제 9살에 불과했지만 the event profoundly shaped the understanding of human capacity for violence.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성이 있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그 이해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은 또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compassion 이러면서 동료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그 당시에 느끼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작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with the vegetarian, she aimed to explore. 그래서 원래는 aim at을 쓰기도 하는데 aim to라고 여기 이야기했고, 그래서 she pursued to explore 이래서 이런 걸 모색하고 싶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What it would mean for a person to live a completely non-violent life. 그래서 폭력성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이제 알고 싶었고요. 근데 폭력성이 없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먹을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푸드라는 건 결국은 육식을 포기하는 거. eschew. 지난번에 eschew나 eschew, eschew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한다 그러죠. avoid라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the novel, which grew out of a short story she wrote around 1998.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은 사실 98년도에 짧은 단편이 모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소설의 모티브는 일부는 이상이라는 그 시인에게서 따왔다. 그리고 이상의 시 중에서 보면 이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I believe that humans should be plants. 그래서 시일분지, 그래서 인간은 나무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상의 발언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마이크 한번 받아보시고, 옆에, 거기서 한번, 뭐 아무나, 거기서 한번 바로 받아볼까? 작가의 이야기는 뭐예요? I was thinking about, 거기서는, 그거는 무슨 이야기야? I was thinking about the spectrum of human behavior from sublimity to harder. 거기까지만 먼저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the spectrum of human behavior 이랬을 때 human behavior의 스펙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말이 잘 안 나오죠. 응? 그죠? 인간 행동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는 우리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 행동의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인간 행동이 폭이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죠. 인간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진 존재인가를 생각해봤다는 거죠. The spectrum of human behavior. 그러니까 the spectrum of human behavior를 이미지를 가져야 설명을 할 수 있지 끼워 맞추면 안 된다며. human behavior, of는 의니까 의, the spectrum 이렇게 나가서는 우리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진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의 행동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어요? From sublimity. sublime은 뭐예요? 아주 지고지순하고 아름답고 뭐 대단하고 이런 거라면. sublimity는 우리가 인간성의 가장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지고지순. 그래서 굉장히 위대하고 지고지순한 모습에서부터 또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까지. 그 다음에 wonder. 그래서 궁금했던 건 뭐예요? Is it really possible for humans to live a perfectly innocent life in this violent world? 오늘날의 이런 폭력적인 세상에서 인간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기나 한 것인가? 그 다음에 what would happen if someone tried to achieve that?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삶을 만약에 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한테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온전한 정신으로 주변 사람들이 봐줄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극단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나무가 되고 싶어 한다. 이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겠느냐 말이에요. 억지로 먹이고, 이혼하고, 비난하고, 미쳤다 그러고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 글은 뭐 단어 수는 한 500여 단어 이렇게 되는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익숙한 주제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약해서, 전달을 저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GDP에 관한 거, 그 요약한 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에 조금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그 GDP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요거보다는 강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조금 더듬어서, 요번에 이제 요약이 제가 조금 늦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약은 뭐, 제가 오늘, 내일 사이로, 그렇게 드리면 되고, 지난번에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앞의 내용은 도입부에서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본 타픽 센텐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GDP라는 게 일단 많이 쓰인다 그랬어요? 많이 안 쓰인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약간 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 컨클루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많이 쓰인다는 걸 이야기하려면 GDP 뭐 이래도 되고 Gross National Product, Gross Domestic Product를 먼저 써줄 필요는 있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Gross Domestic Product 예를 들어서 뭐 GDP 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has long been used. 이러면 오랫동안 쓰여왔다. has long been used.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오랫동안 쓰였던 has long been used. long은 부사니까. 그래서 gross domestic product has long been used. 뭐로 쓰였다 그랬어요? as a measure. 이렇게 척도로 쓰였다 그랬죠. as a measure of, 지난번에 material well-being이라는 표현도 썼고, economic growth. 그래서 economic, 아니면 economic prosperity. economic
prosperity. 근데 그걸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economic prosperity. 그 다음 뭐예요? but has, 그 다음에 아까 뭐 정책도 그걸 그걸 기준으로 만든다 했으니까 policy makers tend to make decisions. 그 다음에 based on 또 GDP를 쓰려고 그러면 한 번 나왔던 표현은 좀 다른 말로 그래서 더 metric 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 더라는 정관사만 써주면 돼요. 더라는 정관 쓰면 아니면 더 barometer 이래도 되고 더 barometer 이것도 이제 바로미터라는 얘기니까 그래도 되고 아까 더 metric을 써도 되고 더 yardstick 이것도 이제 판단하는 척도 yardstick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볼 때 그래서 gross domestic product has long been used as a measure of economic prosperity and policymakers tend to make decisions based on the metric.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고 근데 문제가 있었죠. 뭐라 했어요? However, it has some flaws. 이렇게 해서 결함이 있다 그랬어요. 뭐 problems라고 해도 되고 it has some flaws. 그 다음 뭐야? and limitations. 한계가 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due to its its methodology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산출하는 기준 때문에 방법 때문에 그랬어요. 방법론 때문에. 그러니까 due to its methodology 이렇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최종적인 결과만 더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들을 반영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까지 일일이 써주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however it has some flaws. 애초에 문제가 있으면 inherent 이런 말을 넣어주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has some inherent flaws and limitations due to its methodology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문제점을 좀 나타내주면 되니까 the barometer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줘도 되고 GDP라고 또 이야기해도 되고 the barometer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simply measures economic activity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활동만 측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하고는 단어하고는 달리 economic activity 그 다음에 but fails to 뭐 이래도 되고 fails to reflect 그래서 반영하지 못한다 이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에 우리가 읽어보면 뭐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만족도가 높아도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reflect improvements in 그 다음에 뭐야 the quality of our lives in the quality of life라고 하면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써서 우리가 삶의 질 이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in the quality of our lives라고 해도 돼요. 이때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fails to 이래도 되고 아니면 does not reflect 그래서 반영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랬어요? therefore 그 다음에 GDP does not 뭐 explain이라고 해도 되고 explain clearly 아니면 뭐 does not explain accurately 이런 표현을 써도 되고 아니면 does not account for 하면 무엇을 설명해 주고 이런 거니까 does not account for does not accurately 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도 돼요. does not accurately account for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some of the improvements we enjoy in today's digital and connected world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날 이렇게 디지털 세상이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 그래서 connected world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economy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그런 경제 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해줘도 돼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유인물로 이렇게 나눠주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단어 수가 600여 단어 이상 넘어가니까 또 요약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필요 없는 부분은 일단 솎아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도 이 GDP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고 문제점의 원인은 단순 계산만 하지 우리 삶이 나아졌다는 걸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뒤에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자료도 나중에 요약, 그러니까 요약할 때 보통 한 4개 문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한 패러그래프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